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글은요, 감정적 각성과 자기 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게 가끔씩 확, 강렬한 감정으로 터져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이 글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한다고 하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글을 보면요. 뭐 분노, 증오, 질투 이런 건 당연히 부정적 감정인데 이것 말고도 때로는 슬픔이나 심지어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강한 느낌 네네. 아니면 그래서 거짓된 후회라고 표현한 것까지도 우리를 확 사로잡아서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거짓된 후회라는 표현이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데요. 네, 그게 뭘까요? 아마 이게 진짜 깊은 반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감정 기복이나 뭐랄까 자기 연맹 같은 거에서 나온 좀 피상적인 후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군요. 중요한 건요. 이런 강한 감정들은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좀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는 이걸 감정에 완전히 그냥 지배당하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주변 상황이나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아, 그냥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뭐랄까 눈먼 상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눈만 상태라.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네. 거의 뭐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그럼 그렇게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터져 나왔을 때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나요? 그래서는요. 이런 감정 폭발이 결국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거나 아, 그렇죠. 흔히들 경험하는. 네. 심하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정당한 뭐랄까 반격, 보복 이런 걸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요. 네. 더 심각한 건 이런 감정적인 특성이 약간 습관처럼 깊이 뿌리내리게 되면요. 네. 글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마치 우리 자신의 생명력, 그러니까 내적인 에너지나 활력 같은 걸 막 빨아먹으면서 스스로 커간다는 거예요. 와, 기생충처럼요? 네, 거의 그런 느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무서운 경고죠. 그렇군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괴로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 같은 것도 이야기하죠. 맞아요. 그런 부분도 지적하는데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하거나 아니면 강한 집중력이 필요한 특정 직업에는 좀 안 맞을 수 있다. 아, 네. 쉽게 지치고 신경도 좀 약해지고 결국에는 일의 능률도 떨어뜨린다 뭐 이런 거죠. 감정 조절이 진짜 중요하네요.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이 모든 감정적인 흥분을 다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면 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뭐 아름다운 풍경,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이건 좀 다르다고 하지 않나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는 그 감정의 강도와 또 통제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는 것 같아요. 아, 강도와 통제 가능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다를 수 있는 정도의 약한 수준의 감정적 흥분 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을 감상할 때 느끼는 기쁨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런 좋은 감정들, 이런 건 오히려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봐요. 아, 오히려요? 네. 그래서는 이걸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어떤 생명력, 뭐 전기나 자기 에너지 같은 걸 방출하는데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아름다움이나 사랑, 평화 같은 좋은 형태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흥미로운 설명이네요. 결국 핵심은 그거죠. 내가 감정을 통제하느냐 아니면 감정이 나를 통제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우리를 막 압도하는 강한 감정들, 그걸 원소적 불균형이라고 표현했던데, 네네. 그 상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제안하나요? 원소적 불균형이라는 건 아마 감정 때문에 내면의 조화가 깨진 상태, 뭐 그런 뜻이겠죠?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책으로는요. 첫 번째로 강력한 의지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해요. 의지력? 네. 그리고 이게 좀 인상적인데 우리를 막 휘두르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감정적 특성 있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형태든 부정적인 형태든 상관없이요. 네. 긍정적인 것까지요. 네. 네. 그 모든 감정의 발현에 대해서
아주 차갑고 얼음 같고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요. 의식적으로요. 와, 차갑고 얼음 같고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라.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좀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좀 거리를 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감정과의 거리 두기.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꾸준히 아주 솔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 즉 자기 성찰이 자신을 온전히 아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핵심을 좀 정리해보면, 강렬한 감정이라는 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지만, 네, 의지력이나 자기인식, 그리고 그래서 제안한 어떻게 보면 좀 강한 형태의 무관심 같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다. 그렇죠. 관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통제된 감정은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결국 이 감정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네요. 네, 정확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글의 주장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가요? 이 글에서는 감정 통제를 위해서 좋든 나쁘든 모든 특성의 발현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감, 타인에 대한 공감, 같은 감정들 이런 것들도 사실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이런 감정들까지도 우리가 정말 무관심하게 대하는 게 맞는 걸까?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는 평정심은 있겠지만 그 대가로 혹시 잃게 되는 소중한 것은 없을까? 아. 이 부분은 한번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